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구 분석의 개념과 어, 요구 분석의 어떤 필요성, 어, 또 요구 분석의 단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요구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굉장히 조금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보면은 기존의 자료 분석, 또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하는 방법, 명목 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초점 집단 설문조사, 다중 방법 접근을 사용한 수렴 분석. 좀 방법이 많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서 뭐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면 좋죠. 알면 좋고 이거를 이제 각각의 그 요구 분석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요구 분석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고 이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어요. 다 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는 수준에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존의 자료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문헌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보고서도 있고 또 부처별로 보고서도 있고 정부기관의 행정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이제 뭔가 요구 분석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에는 인구 통계 정보, 성별, 교육 연한, 경제적 수준, 거주지 이런 것들 정보도 그런 자료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이제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자료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정책과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인천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그 인천광역시의 다문화 자녀 현황 이제 일단 인천광역시에서 만약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면 이제 여기서 이 다문화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는 이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하면은 키 인포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적절히 파악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이제 전문가가 되겠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되겠죠. 또 이제 잠재적 수요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잠재적 수요자 집단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구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그걸 위해서 이제 학교자, 또 교사, 또 학부모, 또 이제 학교에는 직접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있을 거고 또 가해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요구 조사의 대상자 수가 설문에 비해서 훨씬 적죠. 설문은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인텐스, 그러니까 이제 풍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정보 제공자에 따라서 정보 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좀 편향될 수 있는 누구를 인터뷰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좀 편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고 해도 그 어떤 학부모를 선별해서 이런 요구 조사를 할 것이냐. 그 학부모가 이 학교에 그런 다른 학부모에 대한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이번에는 이제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규모 집단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의견을 기술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절차가 되냐면 이제 서면으로 의견을 이제 제출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어, 다시 이제 그 서면을 제출한 그 사람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구성이 그 의견의 목록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추가 의견을 또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성원이 다 봤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가장 이렇게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의 어떤 이제 집단의 필요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이게 다 이제 어, 무기명으로 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면 이제 집단 참여자가 그 집단 활동을 통해서 특성 사안에 대해 견해의 일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할 텐데 일단 절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델파이를 이제 실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델파이를 이제 추진하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델파이 조사를 하려면. 그 델파이에 주로 이제 패널을 구성하게 되는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델파이 그 요구 조사에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회에 이제 델파이 설문지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설문지를 이 패널 참가자들에게 다 발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패널 이제 참가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응답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분류해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문지를 이제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그 패널, 이 첫 번째 참석했던 이 답변을 준 패널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정리하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차 이 패널 간에 이제 어떤 의견을 합의,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합의적 의견을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또 재설문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참여자에게 이렇게 설문을 하고 또 그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설문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약간 뭐죠? 어, 음,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전문가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의견을 모으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초점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 4명에서 10명 정도가 적합해요. 10명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주로 소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이제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진행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그룹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냐,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행자에 따라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A가 꺼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안학교 학생들의 무슨 이제 자치 활동에 대한 요구 조사였는데, 이제 대안학교 학생들이 그 자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끌어내면은 이제 대안학교 학생들의 어떤 자치 활동에 대한 요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또 자칫 이제 민감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드러날 수도 있죠.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는 이런 이제 포커스 그룹만으로는 그 요구에 대한 부분을 다 명료하게 드러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면담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죠. 이제 이제 포커스 그룹을 할 때의 또 단점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나온 토의가 이거를 이제 다른 어떤 대상이나 그룹으로 일반화시키기가 조금 이제 이 그룹 자체에 여기 모인 사람들의 어떤 특성, 이제 소수의 집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큰 집단으로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물리적 시간적 제약. 이제 어디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어디서 포커스 그룹을 해야 되지?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또 1시간이란 2시간 이런 부분의 어떤 시간도 또 확보를 해야 되죠. 참여자가 또 시간을 그만큼 내야 되기도 하고 진행자도 또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참여자가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진행자가 가서 이런 그룹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참여자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기관에서 만약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는 그 기관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설문조사. 이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 설문조사 많이 해봤을 거예요. 가장 이제 좀 대중적인 방법이죠. 이제 빈번하게 활용되고 또 설문조사는 대부분 많은 이제
대상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집의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 부분 표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상자의 숫자를 표집이라고 해요. 또 표집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에 대한 뭐 충남, 천안, 천안시 대학생에 대한 어떤 요구조사라고 했을 때, 뭐 백석대학교, 여기 천안에 대학이 많죠. 백석대도 있고, 뭐 상명대도 있고, 뭐 호서대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남서울대도 있고, 남서울대는 천안에 속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집이 예를 들어서 백석대 한 대학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석대가 과연 천안시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냐, 이런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떨어질 수 있죠. 이런 대표성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석대에서 100명 조사하고, 상명대에서 100명 조사하고, 호서대에서 100명 조사하고, 남서울대에서 100명 조사했다고 해요. 총 그래서 400명의 인원을 조사했다라고 하면은 이 천안시 대학생을 그래도 좀 더 대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의 수가 크면 클수록 사실 좋죠. 마지막으로 다중방법 접근을 사용한 이제 수렴 분석. 그러니까 요즘은 이전에는 이제 이 요구조사를 할 때도 뭐 주로 한 가지 방법을 많이 썼다면, 아무래도 이제 요구조사도 점점 더 발전해 와서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또 세 가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조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 분석, 또 주요 정보 제공자, 또 이제 명목 집단 기법, 이제 델파이를 통한 이제 전문가들의 조사, 또 이제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섞어 가지고 좀 다양하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요구 니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기존의 자료를 분석만 했다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함으로써 뭔가 좀 더 실제적인 어떤 요구를 더 알게 되는 거죠. 또 또 초점 집단을 또 한번 해보면 정말 어떤 잠재적 대상자의 또 잠재적 대상자의 어떤 더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죠.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들 다양하게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다 사용해 보기를 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를 뭐 의무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요구 분석은 글쎄 뭐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또 이제 요구 분석의 각 요구 분석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서 이제 요구 분석 좀 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 기존의 자료 분석하고 일단 주요 정보 제공자 한번 조사해보고 초점 집단 운영해보고 뭐 설문조사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해서 그 수준에 맞는 요구 분석의 어떤 이제 범위를 정하면 되죠. 그래요.
여러분 요구 분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소 좀 복잡하게 여러분한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PPT를 잘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요구 분석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 한번